아마도 저를 쉽게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비가 내리고 있었나 봐요. 저는 텐트 안에 편안히 누워 내리는 비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아침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아침이고 자시고 배고파 죽겠어. 저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텐트를 걷어부렸죠. 그렇게 비를 맞으며 꾸역꾸역 산을 내려갔습니다. 왜냐고? 이곳은 관광지라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올 곳이 못 되는 곳이었어. 아침부터 비를 쫄딱 맞으며 자전거를 달리고 있자니 내 자신이 뭔가 초라해지고 비참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말 한 마리가 관광객이 탄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의 크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큰 말은 처음 봤어요. 한편으론 비를 쫄딱 맞으며 애를 쓰고 있는 말이 불쌍했죠. 왠지 저와 같은 모습에 측은지심을 느꼈나 봐요. 그리곤 하루나산의 그 유명한 스타팅 포인트로 향했죠. 자동차 레이스가 시작되는 그곳 말입니다. 어젯밤 시원하게 질주하던 내리막길이 이제는 오르막이 되어 제 발목을 잡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이니셜 D의 스타팅 포인트예요.みんなあの車待ってたんだ。こいつか。 셀 수 없이 많은 명승부들이 모두 이곳에서 시작되었었죠. 자, 지금 제 앞을 지나가는 자동차를 잘 봐두세요. 저 검은색 자동차요. 제가 금방 따라잡을 거니까요. 저는 뭔가 결연한 각오로 코너를 공략했습니다. 코너를 10번 정도 돌고 나자 아까 저를 추월했던 검은색 자동차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5연속 헤어핀 코스. 저는 이곳에서 저 검은색 자동차를 제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仕掛けるポイントはこの先の5連続ヘアピンカーブだ。がそこの5連続ヘアピンへ行く。実況中継してくれ。 FD がアウトに行った。86はヘアピンなのに減速しねえ。何考えてやがる。うわ86がとんでもねえオーバースピードでヘアピンに突っ込んでく。ブレーキがいかれたのか。なんだ今のは。ケースケが抜かれちまった。はっけなくいいからスパーッと。 지금이다! 또랑 타기! 저는 앞바퀴를 또랑에 걸쳐놓은 채 코너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삑사리가 나는 바람에 저 망할 검은 차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실수입니다. 마지막 코너링에서 브레이크를 너무나 세게 잡았어요. 그렇게 저의 이니셜 D 놀이가 끝났습니다.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나 나오는 그런 도로인 줄 알았는데 이 도로를 내가 직접 달린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카와 신사 입구가 있는
온천 지역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하루나산의 단면도를 보시죠.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산 정상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 구간까지 굉장히 급격한 이 코너가 펼쳐지죠. 이렇게 굉장히 급격한 코너가 펼쳐지는데 여기가 이니셜 D에서 그 선수는 아니고 하여튼 그 폭주족들이 경기를 펼치는 곳이에요. 여기에 뭐 중간에 5연속 헤어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또 이제 평평한 구간이 시작됩니다. 이 평평한 구간은 이카호 신사가 있는 곳이고요. 이 근처에는 온천이라든지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또 이런 완만한 내리막길이 쭉 펼쳐지고요. 내리막을 다 내려가게 되면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시부카와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리는 비도 저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었죠. 신사까지는 총 365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죠. 중간중간 무료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계단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써져 있었어요. 내리는 비 때문인지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또한 계단 중간중간 온천수가 쏟아져 내려오는 광경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좌우측으로는 기념품 샵이며 맛집들이 즐비했습니다.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목 구석구석 일본의 옛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근처로 굉장히 많은 관광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특히 제 시선을 끈 건 바로 이 우체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우체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편지를 넣으면 가죠. 거리 곳곳에 알 수 없는 글자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저는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한 지도에는 이카호의 옛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글쎄요, 현재 모습과 별다르게 바뀐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365개의 계단은 생각보다는 길었습니다. 어느덧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도리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저 나무 도리이는 이니셜 D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네요.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어요. 주변 집들의 굴뚝에서 하얀색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비오는 풍경과 묘하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이제 정상까지는 몇 발자국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365일이죠? 왜 하필 365개의 계단으로 만들었을까요? 365개의 계단 끝에는 평범해 보이는 신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비 오는 날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신사에는 거대한 현판이 붙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카오 신사를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게다가 이 산을 내려가려면 아직도 한참 더 남았죠. 여기까지의 2배 정도는 더 내려가야 시부카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데다 비까지 내려 브레이크를 아무리 잡아도 자전거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온갖 잡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자전거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 같았죠. 이니셜 D의 경주 코스는 끝났지만 아직 산길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빗길의 다운힐은 그야말로 심장이 쫄깃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를 최고 속도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시부카와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에 족적을 남겼습니다. 산을 내려온 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5초 줄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패밀리마트 스파게티는 정말 먹을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본에 놀러가면 패밀리마트 스파게티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뭔가 간절히 바라던 걸 이루게 된다면 물론 기쁜 마음이 가장 먼저 앞서겠죠? 하지만 그 후에는 뭔가 알 수 없는 허전함 같은 게 밀려오곤 하죠. 아마도 그때의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루나산을 정복했다는 쾌감도 잠시뿐이었죠.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아무도 관심 주는 이가 없었고 이 세상은 늘상 그렇게 그래왔듯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왕복 2차선 시골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알 수 없는 허무함과 함께 말이죠. 자전거 세차랑 텐트 세척 및 일광 건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여기 화물 트럭들 세차하는 곳 같은데 다행히 직원분이 계셨어요. 아까 직원분한테 허락 받고 지금 이렇게 다 탈탈 털어내고 여기 말리고 있는 거예요. 요런데 함부로 들어가서 막 하다가 욕먹고 그러니까 꼭 물어보고 해야 돼요.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자전거에서 끔찍한 소리가 났었는데 덕분에 깨끗하게 씻어냈네요. 텐트도 마찬가지고요. 장비를 세척하자 왠지 마음속까지 깔끔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군마를 돌파했으니 이제 도쿄까지는 탄탄대로. 저는 느긋한 마음으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천천히. 도쿄에 다가갈수록 마트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오몰은 규모가 거의 잠실 운동장만 했어요. 오늘은 일찌감치 장을 보고 근처에서 쉬어야겠네요. 이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접을 수 있는 페트병입니다. 들어가 보니 쇼핑몰 규모가 엄청 크더군요. 오타쿠의 나라에서 만들면 자판기도 이 정도라고요. 한참 동안 헤맨 끝에 드디어 식품 코너를 찾았습니다. 식품 코너 앞에는 김치 매장이 있었는데요. 오래간만에 한글을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아저씨가 사진을 못 찍게 하네요. 그렇게 맛있는 도시락을 산 저는 매장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죠. 왜냐고요? 에어컨 바람 쐬면서 도시락 까먹으려고요.
야, 근데 이거 마트가 너무 커도 안 좋더라고요. 이건 뭐 어디 조용히 도시락 먹을 만한 곳이 있어야죠. 한참을 헤매던 저는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거예요. 우유 1000ml 그리고 싸구려 도시락. 와, 오늘은 정말 운이 좋네요. 마침 마트 앞으로 텐트를 칠 수 있을 만한 정자가 보였어요. 일본에는 이런 곳이 흔치 않거든요. 오늘은 그야말로 럭키네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뭐 이 정도라면은 한 달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아도 끄떡없는 곳이죠. 한 달이 뭐야, 정자 무너질 때까지 살아도 되지. 그리고 정자 주변으로는 푸른 목초지가 있었는데요. 와, 정말 경관이 끝내줬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숙소는 100점 만점에 99점 갑니다. 그렇게 저는 일찌감치 텐트를 펴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웬 노인분께서 찾아오더니 고래고래 욕설을 하며 아령으로 저를 위협했습니다. 지금 화면 정가운데 보이는 영감님입니다. 저는 최대한 웃으며 빨리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겠다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저에게 욕을 하고 아령인지 꼬챙인지를 마구 휘둘렀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에 빨리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 영감탱이가 계속해서 저를 위협하는 바람에 화가 머리까지 치미는 걸 겨우 참아냈습니다. 덕분에 잠도 덜 깬 채 새벽부터 달려야만 했죠. 이때가 새벽 5시인가?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새벽길을 저 혼자 철양맞게 달려야 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도쿄까지 가보는 거야. 잠깐만, 근데 도쿄까지 얼마나 남았지 이제? 이제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도쿄까지는 불과 110km밖에 안 남았죠. 더군다나 앞으로는 높은 산이 안 나와요. 110km 정도야 껌이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란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요번 섹션이 니이가타에서 도쿄까지 일본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쪽 군마 지역에 이런 산맥이,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날 시부카와 인근에 있는 하루나산, 이게 이니셜 D에서 아키나산으로 나온 그 하루나산인데요. 여길 내려와서 시부카 바로 옆에 있는 다카사키 근방에서 잤어요. 그리고 이 다카사키 근방에서 도쿄까지 100km입니다. 100km면 갈 수 있는데요. 17번 국도만 따라 쭉 달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어요. 가다 보면은 17번 국도가 도시를 지나칠 때마다 그게 돼요. 자동차 전용 도로로 변합니다. 그래 가다 보면은 도시가 뭐 한 20개 정도 이런 조그만한 이런 도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1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때마다 이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17번 국도를 따라 쭉 가면 110km였지만 아마 이날 달린 게 한 150km는 훨씬 넘게 달렸을 거예요. 엄청 돌아갑니다.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옆으로 막 우회해서 빙글빙글 우회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가다 보면 의외의 복병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까 기찻길 위에 있던 고가도로를 타고 넘어갔으면은 그냥 쉽게 가는 건데 고가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이렇게 삥 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짜증났거든요. 지금부터 도쿄까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짜증나는 도로예요. 방금도 오른쪽 위에 고가도로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동차 전용 도로로 바뀌어서 이렇게 또 고가 밑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도착 후 달렸던 그 어떤 도로보다도 쓰레기였습니다. 이게 과연 도쿄로 가는 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방금도 고가 위를 달리다가 또다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신다면 이 17번 국도는 좀 피해주세요.
자, 또다시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고가 밑으로 도로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마저도 없는 곳은 길을 얼마나 돌아갔는지 몰라요. 잘 가나 싶었더니 또다시 길이 폭파됐습니다. 너님 장난 지금 나랑? 저는 이때 스마트폰도 폭파돼서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너무나 짜증났어요.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아유 미치겠네 진짜. 이건 길이 아니라 미로요 미로. 저는 레알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쉬울 줄 알았더니만 젠장. 일본의 맥도날드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일단 충전기부터 꼽고 전기를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햄버거 집도 셀프 서비스가 아닌가 봐요. 도쿄로 가는 길은 대단히 평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쉬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갑자기 도로가 사라지거나 자동차 전용 도로로 바뀌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렇게 앞전고투를 하다 보니 너무나 배가 고프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때마침 슈퍼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도쿄 쪽으로 갈수록 할인마트가 점점 더 커지고 가격이 싸지는 것 같아요. 이거 초밥이 400엔도 아니에요. 390엔인가 그래요. 그렇게 390엔짜리 초밥을 먹고 힘을 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무언가 기분이 찜찜해지더라고요.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도로가 왠지 모르게 사람이 달리기에 뭔가 짜증난 얄탕꾸리스한 그런 도로라고나 할까? 일단 17번 국도는 도로 포장이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두 번째, 갓길이 너무나 좁아요. 세 번째, 덤프 트럭들이 너무나 많아요. 왼쪽 도로로는 도저히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 폭이 너무나 좁은 데다가 저런 대형 차들까지 계속해서 달리니 이건 눈치가 보여서 사람이 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너편 차선 인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이라 그런지 보행자 도로의 상태도 여간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잡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도로에는 대형 트럭들이, 보도에는 잡초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할 거라 생각했던 라이딩이 순식간에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가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좀만 더 가면은 곱게 뻗은 도쿄의 길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었죠. 마침내 보도는 잡초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달릴 때마다 잡초 부딪히는 소리가 탱탱탱 하면서 울려 퍼졌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아니야.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다시금 도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가 갑자기 자동차 전용 도로로 바뀐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알 수 없는 시골길을 한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신발, 너님, 장난, 나랑?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시골길을 한참을 헤매야만 했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길 스마트폰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렇습니다. 군마의 내리막길에서 스마트폰이 박살난 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죠. 여러분은 저처럼 스마트폰 박살내지 마세요. 한참을 헤맨 끝에 저는 다시금 17번 국도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고가도로라 올라갈 수가 없었죠. 어렵게 17번 국도를 다시 찾아냈지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도쿄까지는 불과 64km. 하지만 그곳에는 서서히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바야흐로 잡초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죠. 저는 가까스로 잡초지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잡초지옥에서만 두어 시간을 소비했던 것 같네요. 저의 심신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어졌습니다. 지옥불 반도는 잊어라. 2017 최고의 헬게이트 잡초지옥. 도쿄의 크기는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것만 한데요. 이제 슬슬 도쿄 인근에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잡초지옥도 나오지 않았죠. 길도 평평했고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나게 페달을 밟았죠. 그때였어요. 눈앞에 꼬꼬마 텔레토비 동산이 펼쳐졌습니다. 보라돌이 뚜비. 저는 도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진격의 별이. 달릴수록 점점 더 거대한 건물들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어느 경기장의 자전거 주차장인데요. 엄청난 규모죠? 일본에서는 일과 시간이 끝나면 전국 각지에 이런 노래가 울려 퍼져요. 그렇게 석양이 질 무렵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석양이 진다. 세명 동시 처치. 도쿄에 도착하자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 이 몸 하나 누울 자리가 있을까요? 도쿄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도쿄대학부터 보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도쿄대학교, 세계적인 명문대학이죠. 하지만 너무 깊은 밤이어서일까요?
도쿄대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약간 무서운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게다가 조명이 다 꺼져 있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죠. 도쿄대학 바로 옆에 있는 이 거대한 공원은 우에노 공원입니다. 동물원도 있고 도쿄 국립박물관이 있는 곳이죠. 저는 그렇게 도쿄의 밤거리를 홀로 싸돌아다녔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전체가 저에겐 그저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도쿄 여기저기를 싸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저것이 바로 도쿄 스카이트리,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요. 그 앞에 특이한 황금색 똥 같은 게 보이죠? 그게 바로 아사히 맥주 본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거대한 건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페달을 밟아 스카이트리로 향했습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본 스카이트리는 그야말로 웅장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조명이 위압적이었어요. 스카이트리 앞으로는 청계천과 비슷한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트리 끝에서는 하늘로 레이저 같은 걸 쏘아 올리는데요. 그게 운무에 반사돼서 장관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스카이트리를 한 화면에 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액션캠의 초광각 렌즈로도 녀석을 한 화면에 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도쿄에서 첫날은 새벽 3시까지 잘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고급 아파트 놀이터에서 잤네요. 아무래도 도쿄에서 노숙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예약했죠.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